컨커런시 인 러스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병렬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40년간 CPU의 여러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강조해 놓은 곳을 보시면 무의 법칙이 깨지면서 프리퀀시 즉 단일 CPU의 속도는 지난 10여 년간 정체 상태에 들어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CPU의 개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곧 프로그램의 성능을 올리려면 단일 CPU보다는 여러 CPU를 사용하다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스크린샷을 보시다시피 C 코드를 사용하던 시절 파이어폭스 이슈인데요. 병렬로 CSS 셀렉터 매칭을 시키는 렌더링 엔진의 버그 이슈를 이제 무려 7년 동안이나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그는 2년 전에 이제 파이어폭스가 퀀텀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해서 내부를 러스트로 갈아치우게 되면서 해결이 됐고요. 이제 요 스크린샷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멀티코어 하드웨어 성능을 이제 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버그가 발생한 채로 7년이나 지나버리면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만큼 이제 C++이나 C를 사용하던 시절 모질라 사무실에 요런 이제 농담이 3m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데요. 이제 그만큼 C나 C++로 병렬 처리 프로그램을 짜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까다롭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까다롭나? 네, 그거를 좀 간단한 C 코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코드는 그냥 간단하게 포크를 하고 요걸 이제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포크는 유닉스 상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리턴을 두 번을 하게 되죠. 한 번은 부모 프로세스를, 또 한 번은 자식 프로세스를요. 그래서 해당 코드는 이제 0을 출력하고 PID를 출력할 수도 있고, PID를 출력하고 0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컨커런시 코드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지수적으로 이제 상태값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요 작은 코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처럼 여러분이 아주 큰 프로그램에 스레드를 추가할수록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 7년 동안이나 버그를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이제 컨커런시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레이스나 세그폴트 같이 컨커런트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면 매번 마주치는 버그들이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제작한다고 했었을 때 라이브러리의 퍼포먼스를 올리려고 병렬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컨커런트한 코드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이나 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를 활용한 취약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히 버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의 해킹이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누수되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 또 컨커런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러스트가 집중한 부분은 아주 강력한 세이프티를 보장하자는 거고요. 러스트는 컴파일 타임의 세그폴트와 이제 데이터 레이스 같은 문제를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또 성능 저하 없이 C나 C++ 레벨의 퍼포먼스 수준으로 보장해주자. 그래서 개발자로 하여금 좀 더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때보다 프로덕티브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이프티 개념에 대해서 이제 C++ 코드를 좀 보면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벡터 스트링이 선언이 되고요. 벡터는 스택에 저장이 되고 이제 힙에 있는 데이터를 포인터로 가리키게 되죠.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에서 데이터를 푸시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벡터의 길이가 공교롭게도 벡터의 캐퍼시티랑 일치를 해버리면 세로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데이터를 카피하고 이제 기존 메모리 영역은 디올로케이션 한 다음 비워지겠죠. 그럼 여기 아래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기존의 벡터의 0 인덱스 공간을 가리키던 엘리멘트 포인터가 댕글링 포인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출력하려는 엘리멘트 변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세고 폴트가 날 수도 있고 혹은 성공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도 있는데 당장에 해당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해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코드를 통해서 짚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알리아스 포인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게 되죠. 처음에는 엘리먼트 포인터와 벡터 포인터 모두가 똑같은 메모리 공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체로는 괜찮은데 여기서 뮤테이션이 발생하는 푸시백을 수행하게 되면은 알리아싱과 뮤테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점부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좀 횡설수설했는데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알리아싱 없이 뮤테이션만 수행된다면은 프로그램은 이상할 게 없어요. 벡터 그 자체는 항상 내부적으로 컨시스턴트 하니까요. 그리고 알리아싱만 하게 되더라도 두 포인터는 모두 같은 공간을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뮤테이션이랑 알리아싱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보통 이런 케이스는 가비지 컬렉터로 다른 언어들이 해결을 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러스트는 시스템 레벨의 퍼포먼스를 보장하고 또 이제 동시에 런타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비지 컬렉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러스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너십이랑 바로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개념이 주는 장점은 가비지 컬렉터도 없고 순수하게 스태틱 아날리시스를 컴파일 타임에 수행해서 따로 메타데이터를 트래킹한다거나 추상화 데이터가 더 씌워진 채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추가적인 부가사항 없이 우리가 짠 코드만 순수하게 돌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수라든지 속도 저하가 없겠죠. 또 앞서 언급했듯이 세이프티, 메모리 세이프티를 위한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념이. 이 두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스를 방지하고 또 세그 폴트도 방지를 하는 거죠. 또 이 두 개념은 그 이제 스레드 간의 안정성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다른 언어들보다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싱글 코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오너십 바로잉 개념을 사용해서 좀 까다롭게 짜야 되기 때문에 싱글 코어 프로그래밍이 좀 더 어렵다.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C++도 대표적인 노 런타임 랭귀지이긴 한데요. 메모리 세이프티 관점이라든지 데이터 레이스 관점에서는 C++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죠.
또 자바나 루비,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다른 언어들은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메모리 세이프티를 보장을 하긴 하는데 당연히 런타임에 아주 크게 관여를 하고 또 블랙박스잖아요, GC가. 그래서 컨시스턴트한 환경 안에서 프로그래밍을 돌리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랭귀지들이 실상 데이터 레이스 같은 케이스는 또 막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컨커런시 언급하기 전에 이 오너십이랑 바로잉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에 대해서 또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너십에 대해서 설명드릴 러스트 코드인데요.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벡터를 선언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뮤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v 변수를 뮤테이트, 즉 값을 변경하겠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 1, 2 값을 추가를 하고요. 각각 값은 힙에 저장이 되었고 take라는 함수를 이제 또 호출을 해요. 그러면 해당 부분은 런타임에서 스택에 있는 벡터의 오너십이 메인 함수에서 take 함수로 이전이 됩니다. 무브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메인 함수는 이제 벡터에 대한 오너십을 잃게 되고 더 이상 벡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take 함수는 벡터의 유일한 오너가 이 시점에서 되는 거고요. take 함수가 실행이 되고 끝나는 동시에 스코프를 벗어나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오너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시뿔뿔처럼 데이터가 할당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 해제되는 시점에서 이제 같이 끌고 왔던 무브를 했던 자원들은 모두 해제가 되고요. 뭐 그런 자원들의 예로는 소켓 같은 것도 종료가 될 수 있겠고요. 아무튼 뭐 스코프 내부적으로 쓰였던 각종 자원들이 해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 보면 메인 함수는 더 이상 벡터의 오너가 아닙니다. 메인 함수는 벡터에 접근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상호작용도 할 수 없죠. 그래서 3을 다시 벡터에 푸시를 해보려고 해도 무브가 일어난 변수에 푸시를 하려고 코드를 짜려다 보니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너십은 보다시피 뮤테이션은 허용하지만 알리아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데이터에 대해 여러 오너가 발생하는 걸 막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레퍼런스에 관련된 바로잉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똑같이 벡터를 선언하고요. 여기선 따로 푸시 함수를 만들어 줬는데 인자로 뮤터블 바로우를 남겨줍니다. %뮤트로 표기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콜러와 퀄리사이드 모두에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뮤터블 바로우는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v를 통해서 값을 벡터에 푸시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뮤터블 바로우가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리아싱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뮤터블 바로우를 얻고 나면은 해당 스코프가 아닌 다른 스코프에서는 벡터를 수정할 수도 읽을 수도 새로운 뮤터블 바로우를 생성할 수도 없습니다. 길이 같은 것도 볼 수 없고요. 오직 여기 작은 푸시 함수의 스코프가 끝나기를 기다려야죠. 푸시 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리드 함수로 넘어가는데요. 코드가 이제 쉐어드 바로우를 통해서 벡터의 값을 읽어드릴 겁니다. 쉐어드 바로우는 이제 알리아싱은 허용하지만은 뮤테이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쉐어드 바로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 스코프에서 이 값을 참조를 할 수 있겠죠. 그 바로우를 통해 값을 읽어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 와중에 값은 수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쉐어드 바로우의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너무 빠르게 알아본 것 같긴 한데요. 정리를 좀 다시 하자면은 알리아싱과 뮤테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를 스태틱하게
컴파일 타임에 막아보자는 거고요. 오너십 기능은 이제 같은 메모리가 두 번 풀이되는 거를 막아주게 됩니다. 오너십의 규칙에 따라서 오너는 단 한 명만 가능하니까요. 바로잉은 이제 프리가 된 이후에 사용되는 걸 막아주죠. 앞서 봤던 C++ 코드상에서도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프리가 된 주소를 엘리멘트 포인터가 바라보게 되면서 세그 폴트가 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만약에 푸시를 통해서 리얼로케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그 당시 뮤터블 바로우가 하나뿐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리고 러스트가 데이터 레이스를 막아준다고 재차 강조했었는데요.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하는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쉐어링, 뮤테이션, 노 오더링.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위에 두 부분은 앞서서 러스트가 알리아싱과 뮤테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방지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해요. 러스트는 이 두 이제 쉐어링이랑 뮤테이션을 동시에 발생시키지 않게 되죠. 그 말인즉슨 데이터 레이스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노 오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제 노 오더링과 뮤테이션을 함께 가져가거나 노 오더링과 쉐어링을 같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데이터 레이스를 막는 거죠. 자, 이렇게 러스트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오너십과 바로잉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스가 방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러스트가 어떻게 컨커런시를 코드상에서 지원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러스트는 컨커런시 기능들을 이제 랭귀지 자체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다 라이브러리에 녹여냈어요. 원래는 메시지 패싱이나 여러 다른 기능들을 언어에 탑재를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다 걷어내고 오너십이랑 바로잉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나 이제 러스트 에코시스템이 오너십과 바로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이프티한 멀티스레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컨커런시 기능은 이제 스레드를 실제로 스폰해서 우리 시스템의 새로운 액터로 추가를 하는 기능인데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보시면은 스레드의 스폰 함수는 저기 오어처럼 생긴 더블바와 중괄호로 구성되는 이제 클로저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 코드에서는 단순히 월드를 리턴을 하고 동기화 포인트에서 스레드 끝날 때 결과값 받아서 헬로 월드 출력을 하는 간단한 코드예요. 그러면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이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벡터를 생성을 하고 좀 요걸 가지고 장난을 쳐볼 텐데요. 새롭게 추가된 이제 무브 키워드를 통해서 차일드 스레드로 데스티네이션 벡터의 오너십을 이제 무브를 시켜주면서 직접 수정을 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처럼 메인 스레드 코드상에서 데스티네이션 벡터를 추가로 수정하려고 하면은 전형적인 데이터 레이스 상태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제 데이터 레이스 상태가 되겠죠. 이제 두 스레드에서 한 벡터를 이제 수정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요게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런타임 에러가 되는데 러스트는 컴파일 타임에 use after move 상황이라고 이제 경고를 띄우면서 방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데스티네이션 벡터의 소유권을 스레드의 코르틴 안으로 무브를 시켰고 그 후에 메인 스레드에서 또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use after move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move 키워드를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될 건지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클로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클로저가 이제 러스트에서 좀 다르거든요. 네. 클로저의 상위 스코프에 선언된 변수로 접근하거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이제 free variables라고 하는데, 즉 자유 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GC가 있는 다른 랭귀지들에서 자유 변수를 힙에 생성을 해서 상위 스코프의 스택이 사라지더라도 사용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캡처라고 합니다. 근데 러스트에는 GC가 없고 따라서 자유 변수도 힙에 생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상위 스코프 변수의 레퍼런스를 디폴트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무브를 명시하면은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게 되어서 상위 스코프가 끝나더라도 자유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상에서는 메인 스레드가 먼저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 변수는 충분히 오래 살아있지 않다 라면서 러스트 컴파일러가 에러를 뿜게 되고요. 따라서 차일드 스레드에서 상위 스코프 변수를 사용하려면 꼭 무브를 통해서 오너십이나 값 자체를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무브가 된 변수는 유즈애프터 무브를 하면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뭔가 뮤테이션 같은 걸 하려면은 좀 네,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죠. 그러면은 뮤테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데스티네이션 변수를 메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레퍼런스만 가지고 어떻게 살려둘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할까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RC라는 레퍼런스 카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해볼 겁니다. 레퍼런스 카운팅을 하면서 메인 스레드와 차일드 스레드 각각의 데이터를 쉐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클론을 통해서 이제 레퍼런스 카운터가 늘어나고 또 차일드 스레드에서 RC를 무브를 하면 또 레퍼 카운트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라이프타임 이슈는 에러는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 RC 타입은 아토믹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않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아토믹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거를 보게 되실 텐데요. 요 RC는 그냥 레퍼런스 카운트 하나 플러스 이퀄로 올리기만 하는 녀석이에요. 따라서 러스트는 컴파일 타임에 RC 타입은 스레드 간의 샌더블 하지 않다라면서 에러를 뿜게 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러스트가 어떤 타입이 스레드 간에 이제 서로 공유가 가능한지, 무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가름을 해주고 또 이걸 컴파일 타임에 잡아준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컴파일을 하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ARC, 아크 타입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레드 간 처리가 들어간 아토믹 레퍼런스 카운터죠. 그래서 첫 라인을 보시면은 벡터를 선언하고 아크 타입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파란 상자로 제가 표현한 힙에 저장이 되고요. V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초기 레퍼 카운트 값은 2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V를 클론해서 V2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클론은 따로 똑같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생성합니다. 그러면은 V2와 V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고 레퍼 카운트는 2가 됩니다. 스레드는 첫 번째 V 변수를 가지고 실행이 되게 되고요. V 변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통해 직접 아크 내부의 값을 그대로 읽어드릴 수도 있고, 포인터 값 같은 것도 읽어드릴 수 있고, 레퍼런스 카운터 헤더 값 같은 것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또 세이프티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제 아크로 데이터를 감싸게 되면은 데이터의 오너십이 아크로 아예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너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뮤테이션은 허용하지만 알리아싱은 허용이 되지 않죠. 즉 아크가 이 벡터의 유일한 오너가 되고요. 유일한 오너로서 아크 같은 타입은 다른 애들이 어떻게 내가 가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래퍼 카운트나 알리아싱을 통해서 이제 스레드 간의 쉐어드 액세스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카운터답게 이제 아크는 각기 호출하는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가 끝나게 되면은 래퍼 카운트를 이제 각기 감소시키게 되고요. 0이 되면은 메모리가 할당 해제됩니다. 추가로 아크는 이제 쉐어드 레퍼런스만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아크가 아토믹하게 메모리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차일드 스레드에서 푸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양쪽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건드리게 되니까 락을 걸지 않는 이상 뭐 이제 런타임에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크 타입 자체는 쉐어드 레퍼런스만 제공을 하고 뮤터블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발생시켜서 데이터 레이스, 세그 폴트, 기타 여러 컨커런시 버그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스레드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수정을 해보는 방법, 스레드 간의 공유를 하면서 수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뮤텍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입 파라미터를 통해 뮤텍스 안에 데이터를 정의하게 되고요. 가져온 예시 코드에는 없지만은 뮤텍스는 보통 아크 타입으로 한번 감싸서 아크가 뮤텍스의 오너가 되게 하고 여기저기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공유라는 말은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싱크 인크리즈 함수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C는 파라미터로 받으면서 파란색 뮤텍스 박스를 하나 얻게 되고요. C 뮤텍스로 처음 수행할 연산은 락입니다. 그래서 락 함수는 뮤텍스 가드 타입을 리턴을 하는데요. 이 타입은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일종의 프록시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뮤텍스를 락했고요. 다른 스레드가 이제 접근을 못하게 막았죠. 내부 데이터에 이제 접근을 해서 정수값을 수정을 해봅니다. 여기선 소박하게 1 정도를 추가를 했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쥐락펴락 하시면 되겠죠. 이제 잠깐 뮤텍스의 오너십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뮤텍스 내부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뮤텍스가 요 소유권이 있어서 뮤텍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외부 알리아싱이나 레퍼런스 같이 밖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뮤텍스 락을 통해 모든 스레드가 해당 뮤텍스를 기다리게 만드는 세이프 오퍼레이션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코프가 끝나면 자동으로 뮤텍스 가드 타입이 디스트럭션 되면서 뮤텍스를 언락하게 됩니다. 과정이 C++의 뮤텍스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뮤텍스가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좀 헤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토믹이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C11의 아토믹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넘버 변수가 지금 뮤트 키워드로 선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하면 뮤테이션을 쉐어드 레퍼런스로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좀 제대로 들으신 분은 안 좋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러스트가 컨커런트 환경에서 방지하려던 게 알리아싱과 뮤테이션을 동시에 하려는 행동을 방지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쉐어드 레퍼런스로? 네.
근데 여기서 데이터 레이스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가 이제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하는 문제 요인들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알리아싱과 뮤테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노 어더링이었는데 그 아토믹 변수인 넘버를 이제 여기서는 특정 XX 그 오더에 맞춰 가지고 액세스를 하게 돼서요. 이제 뮤테이션이랑 알리아싱이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오더링이 맞춰지게 되면서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원리로 요 아토믹은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뮤텍스보다 가벼운 락을 걸고 싶을 때 조건에 맞춰서 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루틴이랑 비슷한 멀티 프로듀서 싱글 컨슈머 뭐 패러다임도 지원을 하는데요. 고루틴이랑 다른 점은 그린 스레드가 아니라 OS 스레드라는 점. 기본적으로 논 블로킹으로 동작하는 고루틴이랑 다르게 블로킹으로 동작한다는 점. 뭐 그런 점. 그리고 채널은 FIFO4고요. FIFO4고요. 뭐 코드상에선 TX랑 TX2를 트랜스미터로 각기 다른 스레드 상에서 샌드를 하고 아래에서 리시버로 컨슈머를 해서 차례대로 출력하는 코드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코드를 왼쪽이 러스트, 오른쪽이 고인데요. 좀 일부러 맞춰봤어요. 상당히 비슷하죠. 러스트에서 이제 추가로 크로스 빔 채널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사용을 하면은 논 블로킹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채널을 레인지처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거나 셀렉트 문을 뭐 패턴 매칭으로 제공을 하는 등 고루틴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까지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았다면은 이제 크로스빔처럼 스탠다드 외 라이브러리를 약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다시 한번 러스트 에코시스템 상의 라이브러리들은 모두 오너십이랑 바로잉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레이온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최우선적으로 일단 아주 쉽게 병렬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리터레이터를 사용하는 함수에 레이온을 사용을 해서 병렬 처리를 추가하려면 이터 함수의 패러렐 이터레이터인 파이터 함수로 바꿔치기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레이온이 추구하는 아주 쉬운 컨커런시고요. 직접 큰 청크 데이터를 나누고 이제 스레드 풀에 분배하고 결과적으로 처리하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뭐 이제 벤치마크 결과도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픈MP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져요. 이게 워크스트링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누마 관련 이제 TBB 몰록으로 최적화가 된 오픈MP보다는 좀 트랜지션이 많이 일어나서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C++ 상에서도 뭐 이런 기능을 구현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성능이나 뭐 그런 측면보다는 러스트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게 패러렐 환경에서 동작한다는 사실을 까먹을 수 있다는 점. 뭐 이제 그런 걸 러스트가 이렇게 문득 이제 CNT 카운트 변수 넣어서 이렇게 카운트 올려서 내가 막 값 확인해야지 라는 게 이제 런타임에 확인이 되면서 파악 못하는데 러스트에서 이제 레이온을 써서 저렇게 CNT를 무심결에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러스트 컴파일러가 싹 다 잡아준다는 점,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크로스빔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면은 크로스빔은 이제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는 툴들을 모아
놓은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바가 오랫동안 읽어놓은 GC 기반으로 수행됐던 리서치나 알고리즘, 뭐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명시적으로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는 이제 구조의 것들을 에폭 베이스의 미니 GC를 통해서 러스트로 쉽게 포팅하거나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크로스빔이 쓰이기도 하고요. 뭐 잡큐라든지 멀티 프로듀서, 멀티 컨슈머 큐 같은 기능도 제공하는 이제 뭐 패러렐을 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 툴을 통해서 이제 런타임에 발생할 법한 에러들을 또 이제 컴파일 타임에 싹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병렬 처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러스트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네, 100% 안전한 러스트 많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